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수강평, 하여튼 모든 댓글들, 하여튼 모든 글들 제가 다 봅니다. 빠지지 않고 다 보는데 오늘은 좀 뭐 딱딱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어떤 한 학생이 꽤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보내줬었던 장문의 글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주접일 수는 있겠지만 주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영쌤께서 주 캐스트나 현장 강의에서 저의 이야기를 26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수강생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너무 저한테도 이제 좀 하여튼 임팩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게 딱히 뭐 이렇게 답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과연 본인이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동윤아 잘 있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한 동윤이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학습에 관련된 얘기도 좀 아니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공감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지영 선생님. 오늘 올리신 캐스트를 보다가 너무 공감되어 이렇게 물음표를 떠오르는데 질문이 아닌 질문인가 봐.를 드립니다. 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로 건국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동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캐스트를 보면서 지영쌤께서 고등학교 시절 공부하신 방법과 저희 초중고 학창 시절 루틴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캐스트 올렸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악마의 사이클. 사실 저는 이 캐스트를 작년 고2 때 악마의 사이클 피처링 광순이의 도시락 이 제목이 맞나요? 이 제목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올렸던 캐스트였긴 했는데 이걸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광순이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통화했었는데 당시 저는 내년에도 저 악마의 사이클을 유지해서 악마의 사이클이 아니죠. 미안해요. 저 사이클을 유지해서 증명을 해낸 뒤 김재영 선생님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네요. 우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루틴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분만사고로 인해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고 그 후유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3살 때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고 부모님께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만 아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향상되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특히 공부만큼은 절대 손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4살 때 구립 어린이집에 입학했고 고3 졸업할 때까지 남들 교육과정을 묵묵히 따라갔으며 모든 수업을 통합반에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와 친구들의 편견 때문에 저는 극2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 몇몇 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2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방과 후에는 학원을 전전하기보다는 집에서 쉬면서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속상했고 때로는 비장애인 친구들이 얄밉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에게 하는 해코지를 모아서 학교 폭력으로 파탄 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대학 어디 가는지 보자. 결국 공부를 이기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고 절대 학벌주의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의 무시를 뒤로 한 채 12년 동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실제로 입시가 끝나고 보니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 대부분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고 만날 친구도 없었던 저는 이 시간을 역으로 활용해 공부 루틴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요. 방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고 만날 친구도 없었던 저는 이 시간을 역으로 활용해서 공부 루틴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상 남들과 자주 부딪히다 보니 이렇게 몸을 좀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신체였나 보다. 등교 시간을 앞당기는 과정.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아침 7시 반까지 등교하는 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텀. 그 작은 텀도 활용했다는 소리겠구나. 안전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던 체육 시간. 대학교 공간 시간처럼 활용했습니다. 점심 시간.
도움반 학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배식받아 최대 50분까지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괜히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도움반이라고 한다면 장애가 좀 있으신 학생들 한테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얻은 단단한 정신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고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놀았던 친구들을 고등학교에서 추월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재활치료로 길러진 체력은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짱짱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중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졸거나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 상상해보면 집에 가면 잠자기 바쁘겠죠. 제가 악마의 사이클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면 뭐를 할 수 있을 만한 남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깊은 잠, 렘 수면을 잘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 전신 마취네 이게. 라는 큰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건강회복 차원에서 11시 30분 취침, 6시 기상, 그리고 아침 식사. 이걸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시 등교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이는 고3에 들어가기 전 저만의 확실한 군대식 루틴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군대 언급하신 거 보고 비록 군 면제자이지만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그쵸. 네. 더 갈게요. 추가적으로 저는 수능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내내 뇌병변 및 운동장애 학생용 수능 시간표 모든 교시가 1.5배 연장되어 저녁 7시 2분에 종료되는 그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본인의 공부 스케줄을 그대로 짰다는 소리겠죠. 그 결과 수능을 포함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치른 12번의 모의고사를 모두 완주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도 여럿 달성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작년 11월 수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녁 8시경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졌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와 미친 내가 이걸 해냈네 라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학창시절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영역도 있구나 라며 나름의 자극제로 삼곤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 대부분이 입시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주접일 수 있지만 저는 지영쌤께서 추후 캐스트나 현장 강의에서 저희 이야기를 26강도 20일을 치르는 수험생에 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수년간 근면성실하게 철저한 루틴을 유지하며 살아온 저의 경험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신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봐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자극적인 키워드만 최종적 잔상으로 남아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제일 많이 들리는 제일 큰 자극적 얘기는 뭐야? 장애.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분들은 장애이던 그게 아니던 매일 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장애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좀 더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남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좀 더 점심시간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가 남아버리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만 떠올라. 그게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차라리 이걸 모르는 게 더 낫지.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면, 아니면 긍정적 자극으로 삼기 위해서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됐던 것들. 365일 3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매일 아침 7시에 학교에 도달하는 그 느낌. 이 친구 말고도 제 질문 게시판이나 뭐 수강평을 통해서 제 그 악마의 사이클을 끊어내자라고 하는 것 이후에 해보니까 되대요. 또는 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현장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피드백이 와요. 그런 것을 일단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좋은 현상이라고 좀 보고 이제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거든.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12번의 모의고사라 그랬었나? 한 번도 엎어지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치? 쉽지 않지. 수업 시간에 거의 집중의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모든 수업의 작은 말까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초극단의 집중력. 근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시기들과 기후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많은 소식들과 미디어들과 자극들이 여러분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힐 시기에 진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개학하고 나서. 아니면 뭐 N수분들은 학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자극이잖아. 안 좋은 자극들.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이 친구의 얘기는 그래도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 뇌변병과 같은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남을 게 아니고 이 친구의 두꺼운 삶의 뿌리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 그것만으로 이 캐스트는 성공인 것 같고 마지막 한마디 말하고 저는 사라질게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 열심히 했다는 거 알겠다. 근데 하지만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나는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 때문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V단어로 치면은 struggling 하고 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매년 했었던 건데 작년에 좀 안 했나 싶은데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거나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게 유약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한마디의 위로가 어마무시한 위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정말 자주 체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랑 통화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도 여러분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그거 있어. 지영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기도할게. 우리 어머니 정광순 권사님.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제3자가 봤었을 때는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 친구가 말했었던 얘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는 지금 더 힘들다. 글로 남겨주세요. 뭐 이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착한 친구들, 메가스터디에 나와 있는 댓글들은 그래도 클린한 댓글들이 맞습니다. 이상한 커뮤니티 그런 데 말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 한 명은 널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 혹시라도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음 캐스트 정도 좀 해가지고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몰라 모든 분들을 다 소개시켜주면 좋겠지만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웬만하면 저도 크게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화이팅 합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